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말 걸기의 작작이입니다. 물에 희석시킨 잉크를 툭툭 떨어뜨립니다. 이번 얼룩은 무엇을 상상하게 할까요? 여러분도 함께 상상해 보세요. 응? 잠에서 깨어난 소녀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라면 진작에 엄마가 깨웠을 시간인데. 잠옷 차림의 소년이 방문을 열고 나가니 엄마가 거실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다름 아닌 정숙이 영업사원이었다. 이 정수기는 이번 주에 발매된 최신 제품으로 탄산수 기능부터 제빙 기능까지 안 되는 게 없는 최고급 제품입니다. 만약 사모님께서 빨간 종이를 뽑으시면 이 정수기는 그냥 공짜로 드리고 평생 유지 보수는 물론 최신 제품 업그레이드 3회 보장권까지 드립니다. 빨간 종이를 뽑을 확률은 무려 3%입니다. 3%. 어머 세상에. 빨간 종이가 아니더라도 이 10% 확률의 파란 종이를 뽑으시면 방금 전 그 최신 제품을 그냥 드립니다. 비록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익을. 소녀는 엄마가 열중한 듯하여 말을 걸지 않고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영업사원은 종이 상자에서 손톱만한 각종 색종이를 꺼내 보이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얀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게다가 안심할 수 있는 점은 이 65% 확률로 나오는 흰 종이를 뽑는다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작년 모델이긴 해도 웬만한 기능은 다 있는 제품을. 엄마의 지갑이 열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20만 원이라고 했죠? 엄마가 신용카드를 긁자 영업사원은 색종이가 든 종이 상자를 흔들어 내밀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처리된 그 종이 상자에 팔을 넣은 엄마는 상기된 얼굴로 종이 조각을 뒤적거렸다. 제발 빨간색 나와라. 신중히 고르다가 마음을 정했는지 주먹 쥔 손을 천천히 빼낸 다음 조심스럽게 펼쳐보는데 흰색. 아쉽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쉬워하다가 영업사원에게 물었다. 이거 반납하고 다시 뽑기 있죠? 물론입니다. 반납하고 10만 원만 내시면 다시 뽑기가 가능합니다. 10만 원요? 엄마는 1분쯤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카드를 긁었다. 그러고는 어떻게 알았는지 뒤에 서 있던 소년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들, 이번에 네가 뽑아봐. 소년은 내심 기뻐하며 상자 속으로 손을 넣었다. 두근두근한 심정으로 종이들을 휘적거리다 이놈이다 싶은 종이 한 장을 빼들었는데 흰색이네. 엄마는 소년의 팔뚝을 치며 아쉬워했다. 영업사원이 한 번 더 권했지만 엄마는 거기서 그쳤고 결국 작년 모델의 정수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30만 원을 들인 것 치곤 좀 허접해 보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소녀는 아침 내내 엄마에게 핀잔을 듣다가 등굣길에 나섰다. 정류장에서 중학교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소녀는 교통카드를 찍으며 운전석 옆에 달린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카드를 찍자마자 화면 속 룰렛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상기된 표정의 소년이 기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쭉 1등 당첨! 아싸! 화면이 반짝이고 소년은 환호했다. 기계장치는 소년의 교통카드를 다시 충전해 주었고 소년은 버스 가장 뒷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편안히 누워서 갈 수 있는 침대형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소녀는 그곳에 가방을 던져놓고 편안하게 발을 뻗었다. 소년 다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던 백발 노인은 꼴등에 당첨되었는지 손잡이를 잡고 서서 갔다. 다음 정거장에서 소년과 같은 교복의 학생이 롤렛을 돌리고 비어있던 의자 중 하나로 가 앉았다. 그는 소년을 돌아보며 입을 벌렸다. 와, 1등이야? 좋겠다. 부럽지? 헤헤. 둘은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같은 정류장에서 내려 함께 등교했다. 점심시간. 학교 식당으로 향한 소녀는 한쪽 벽에 세워진 기계 중 하나에 3,000원을 넣고 모니터 속에 상자를 골라 열었다. 젠장, 또 꽝이야? 며칠째야 도대체? 맨밥과 김 사진이 모니터에 떴다. 소년이 짜증을 내던 그때 옆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우와! 돌아보니 한 학생의 모니터에 랍스터 정식 사진이 떠 있었다. 와, 랍스터 부럽다. 랍스터 사진에 자극을 받은 모양인지 다른 기계 앞에 서 있던 학생들이 연신 재도전을 해댔다. 소년도 잠깐 1,000원을 더 넣고 재도전을 해볼까 고민했지만 오늘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것을 떠올리고는 그냥 맨밥에 김을 받아왔다. 식판을 든 소년이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가 앉으니 카레 돈가스를 먹던 녀석이 핀잔을 줬다. 야, 돈 없어? 밥이 그게 뭐야? 나 같으면 쟤도 좀 굴렸다. 됐어. 어제도 다시 돌렸다가 2번 연속 김 나왔어. 오늘은 돈 아껴야 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소녀는 당당하게 말하며 맨밥에 김으로 식사를 했지만 옆 테이블의 랍스터 정식에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방과 후 소녀는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미리 봐두었던 인형 가게로 가서 10,000원짜리 랜덤 박스를 뽑을 생각이었다. 운이 좋다면 소년의 키보다도 큰 곰인형을 뽑을 수 있겠지만 아마 팔뚝만한 인형 정도가 나올 터였다. 소년은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곰인형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곰인형을 뽑으면 세정이가 정말 많이 좋아하겠지? 아마 신나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만약에 곰인형이 나오면 세정이네 집으로 바로 배달해달라고 해야겠다. 내가 들고 가기엔 너무 커서 곰의 발이 땅에 끌릴 거야. 남들은 몰라도 왠지 자신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소녀는 주머니 속 10,000원짜리를 만지작거렸다. 얼른 가서 랜덤 박스를 뽑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데 시내를 걷던 소년의 발걸음이 예상치 못한 가게 앞에서 멈춰서고 말았다. 샤넬이 5,000원이야? 소년도 아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의 뽑기가 고작 5,000원이라니. 소년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얼른 가게에 붙은 전단을 살폈다. 한정판이라는 설명이 붙은 명품 가방이 전단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었다. 비록 0.005% 확률이긴 했지만 그 아래에도 샤넬 로고가 박힌 고급스러운 제품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다른 건 몰라도 향수 정도는 괜찮은 확률이야. 그것만 뽑아도 이득이지 않나? 그리고 운이 좋아서 가방이라도 뽑게 되면... 고민하던 소녀는 결국 샤넬 자판기 앞으로 향했다. 10,000원짜리를 넣고 모니터 속 랜덤 박스 3개 중 하나를 고르는데 샤넬 로고가 들어간 종이 쇼핑백에 당첨됐다. 소년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번 더 상자를 뽑았다. 하지만 결과는 또 쇼핑백. 아이씨. 소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었던 5,000원을 가지고 고민했다. 어차피 이 돈으로는 인형 박스를 뽑을 수 없다는 생각에 곧 그 돈마저 자판기에 투입했다. 아씨, 진짜? 울상이 된 소녀는 샤넬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왠지 자신 다음에 도전한 사람은 좋은 걸 뽑았을 것 같았다. 한 번만 더 했다면 향수 정도는 당첨되지 않았을까? 소녀는 못내 아쉬웠다. 그나저나 여자친구 생일 선물은 어쩌지? 집에 가면 엄마에게 손을 벌려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과연 가능할지. 터벅터벅 힘없는 걸음으로 집에 도착한 소년이 엄마를 찾아봤지만 엄마는 샤워 중이었다. 한숨을 쉰 소년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엄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긴급 속보입니다. 김남우 장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FTA 협상에서 대박 조건을 뽑았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20%더 높은 금액으로 수출을 하고 20%더 낮은 금액으로. 우즈베키스탄이 어디에 있는 나라야? 지루한 얼굴로 채널을 돌리는 소년. 정부에서 큰돈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 수입에 도전했지만 2세대 전차에 당첨되고 말았는데요. 사실상 재고 처리라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재뽑기를 제안한. 소년이 마음에 드는 예능이 나올 때까지 채널을 돌리던 그때 엄마가 샤워를 마치고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왔다. 엄마, 나 10,000원만. 뭐? 얘 갑자기 무슨? 안 돼, 돈 없어. 아,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한단 말이야. 뭐? 조그만 게 여자친구는 무슨? 엄마는 인상을 찌푸리며 소년을 무시하고 지나갔다. 아, 엄마. 소년이 엄마의 뒤를 따라다니며 떼를 쓰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빠가 들어왔다. 잔뜩 상기된 표정의 아빠는 들어서자마자 크게 소리쳤다. 여보, 이번 달 월급 3배 뽑았어. 어머머, 정말이야? 정말? 그래, 이번 달은 월급이 510만 원이라고. 순식간에 표정이 환해진 엄마가 만세를 불렀다. 세상에, 맨날 기분만 뽑던 양반이 웬일이래? 나도 할 땐 안다니까. 우리 부서에서 나만 뽑은 거야, 이거. 아유, 잘했어, 잘했어. 한껏 분위기가 좋아진 틈을 타 소년이 바로 끼어들었다. 엄마, 그럼 나 10,000원만. 응? 10,000원만 빨리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야 한단 말이야. 아니, 얘가 진짜. 엄마의 미간이 살짝 좁아졌지만 아빠가 호탕하게 웃으며 소년의 볼을 꼬집었다. 여자친구? 당연히 여자친구 선물을 사야지, 여보. 엄마는 조금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결국 지갑을 열었다. 너 오늘 아빠가 월급 잘 뽑아서 주는 거야. 알았지?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저 쇼핑백 엄마 가져. 뭐? 소년은 돈을 받자마자 그대로 현관을 뛰쳐나갔다. 이번엔 반드시 인형을 뽑으러 갈 생각이었지만 글쎄, 소년이 샤넬 자판기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엄마는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는 빈 샤넬 쇼핑백 3개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 저런. 어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원. 누구긴 누구야? 당신 닮았지? 엄마는 여전히 싱글벙글인 아빠를 쏘아보다가 투덜댔다. 당신이 그때 뽑기만 제대로 했어도 말이야. 영재를 뽑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내가 뽑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 그게 말처럼 쉽나. 영재 아이는 10% 확률인데. 그래도 오늘은 월급 3배 뽑아왔으니까 잔소리는 좀 봐줘라. 그러자 엄마가 힐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둘째가 생기면 그땐 내가 뽑을 거야. 난 제대로 뽑을 자신 있어. 김동식 작가의 4번째 소설집 양심 고백에 수록된 가차였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직관적인 영감의 힘을 빌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의 선택들이 그저 확률 게임의 뽑기로 정해져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운명조차도 뽑기가 가능하다면? 그림으로 말 걸기의 작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